리뷰할 거니까 M5 가져와! 여러분, 제가 고성능 차 M5를 사야 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M5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같이 나온 색상은 검정색이에요. 회사 코드 475를 쓰고, 제가 보니까 우리 아임버스 채널에서 검정색을 제일 많이 다뤘더라고요. 근데 M5에 제일 잘 어울리는 색상이에요. 일단 디퓨저들이 검정색으로 많이 있다 보니까 너무너무 조화롭고, 회사 우리 수석 디자이너가 얘기하는 절제미에 대한 고급스러움에 가장 잘 어울리는 색상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봅니다. M의 느낌을 또 주고 싶다고 하시면 블루 색상도 괜찮거든요, 여러분. 여러 가지 색상이 있으니까 관련 SC에 또는 아임버스에 문의를 주시면 성의 있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5는 우리 수석 디자이너의 얘기를 제가 아까도 했지만 절제된 고급스러움이거든요. 그래서 5시리즈랑 차이가 안 난다고 하는데 그게 포인트예요. 탄소 섬유 카본으로 루프가 되어 있어요. 지금은 컬러가 블랙이어서 티가 안 나지만 실제로 다른 컬러랑 매칭을 하면 투톤의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M 전용 사이드 미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이 사실은 가장 소음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기능적인 요소 하나, 그리고 디자인적인 요소 하나, 이렇게 또 적용이 돼서 차가 뒤에서 보면요, 공격적으로 좀 보여요. 쫓아오는 느낌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그건 L자형 헤드램프 때문에 그래요. 차들이 뒤에서 보면요, 여기서 불이 이렇게 지금도 켜져 있지만 웅장한 느낌이 있어요, M은. 그래서 쫓아오는 느낌을 가지고 들게 합니다. 그리고 바로 옆으로 딱 보시면 M 전용 키드니 그릴, 컴페티션에만 적용이 된 그릴이 딱 자리 잡고 있죠. 이걸로 튠을 많이 하세요. 여기서 주는 그냥 상징성, 가치가 하나 부여가 되고, 어찌됐든 고성능 8기통을 품고 있기 때문에 공기 흡입을 할 수 있는 기능적인 요소 하나, 그리고 디자인적인 요소까지 가미해서 어쩌면 5시리즈랑 차이점이 없다고들 하시는데 최대한의 억제하면서 절제하면서 그런 포인트를 주려고 했다라는 게 전면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드라이빙 센터로 오세요. 왜 오셔야 되냐면 M은 꼭 교육을 받으셔야 돼요. 여기 드라이빙 센터에 아주 잘 되어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꼭 오셔서 교육을 이수하시기를 꼭 진짜 권장해 드려요. 안전하게 타셔야 되니까. 그 다음에 측면에 대해서 한번 특징이나 M5가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을 한번 설명 한번 드릴게요. 일단은 일반 5시리즈랑 다르게 한 7mm 정도 낮죠. 그러니까 확실히 타이어가 간격이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차가 스포츠형 세단, 스포츠카에 맞게 아주 이렇게 공기를 눌러줄 수 있는 그런 효과, 기능적인 효과가 하나 있고요. 시각적으로도 차체가 낮다 보니까 엄청 스포티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20인치 단조 휠이 장착이 되어 있고, 뭐니 해도 세라믹 브레이크가 되어 있다는 건 고성능 차에 아주 알맞는 조합이 되어 있다. 천생연분 같은 거예요. 차는 잘 달리기만 한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거든요. 옆에도 특징을 줬어요. 과하지 않게. 이 차의 중점은 과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도 나의 존재감을 줄 수 있게 컴페티션이라고 공기도 밖으로 빼낼 수 있는 기능적인 면 하나, 그리고 M5만의 특징으로 각인이 되어 있는 플립이 있다. 그리고 문은 실제로 5시리즈보다 훨씬 제가 열어보니까 두꺼워요. 두껍고 무겁습니다. 안전에 타협이 없는 회사의 방침과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소프트 클로징도 되어 있기 때문에 편의적인 기능도 다 같이 가져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일반 5시리즈는 여기가 다 크롬이에요. 크롬. 근데 이렇게 블랙으로 주다 보니까 이 차 컬러가 블랙이잖아요. 엄청 일체감 있어요. 약간 배트맨이 타고 다니는 그런 느낌을 줍니다. 이렇게 시각적인 부분, 기능적인 부분이 하나에 어울려져 있는 측면, 그리고 길어 보이는 느낌, 고성능이 가져가야 될 공기역학적인 흐름,
이런 것까지 좀 세팅이 아주 잘 되어 있는 구성이 단단한 느낌, 그거를 특징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차를 볼 때 디자인을 엄청 좀 중요시하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저뿐만 아니라 많이 있더라고요. M5만의 특징을 준 부분이 있어요. 스포일러를 아주 고급스럽게 장착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사실은 1억 6천을 주고 사는 그 상징적인 거죠. M5 컴페티션이라는 배지를 달아드림으로써 이 차의 그냥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느낌이 하나 있는 거죠. 그리고 바로 옆으로 보면 블랙 베젤이라고 해서 이 차가 바디가 지금 블랙인데 이 안쪽에도 베젤을 블랙으로 입혀 놓다 보니까 너무 느낌이 너무 고급스럽고 좋아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 보면 디퓨저도 사실은 다른 컬러를 선택하셨으면 투톤의 느낌, 좀 스포티한 느낌을 받아보실 수 있었을 텐데 블랙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는 일체감 있는 그런 느낌을 또 받아보실 수 있죠. 또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 전용 M 트윈 배기 시스템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만 봐더라도 우리가 뒤에서 이렇게 차를 운전하고 쫓아가서 보다 보면 진짜 이 차가 M이구나, 공도의 제왕이구나 라는 느낌을 뒤에서도 받아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 M5의 실내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딱 한번 보시면 M5 컴페티션이라고 해서 도어 스커프에 웰컴 라이팅이 들어와요. M5에서만 선택할 수 있는 가죽 시트가 메리노가 적용이 되어 있고, M5라고 시트에 각인이 되어 있고, 딱 앉았을 때 일반 5 시리즈랑은 좀 느낌은 확실히 좀 다른 것 같아요. 일단 시트가 딱 버켓이기 때문에 감싸주는 그런 느낌이 있고, M 핸들이 적용이 되어 있는 게 첫 번째로 딱 보여요. 그리고 M 펑션 2개의 버튼이 보입니다. 그리고 M 계기판이 딱 정면에 보여요. 이렇게 군데군데 내가 보이는 정면 부분에서도 특징을 주었고, 카본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약간 다크하면서 어두운 그런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려고 많이 애를 썼구나 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어요. 일반 이제 5 시리즈나 혹은 일반 차들이랑 다르게 기아 콘솔 이 부분이 M 전용 기어 노브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디자인적으로도 멋스럽지만 직관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설정도 바로 하실 수 있게, 저도 파지 해봤는데 이런 느낌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수동으로 변속할 수 있는 이런 체결감이나 느낌도 너무 좋아요. 이렇게 아이드라이브도 일반 BMW랑 다르게 약간 다크한 느낌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카본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 조금 더 기능적으로도 좋았고 디자인적으로도 좋았던 거는 M의 기능들이 이렇게 빠져 있었던 거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셋업을 눌러서 이렇게 설정을 바로바로 인디비주얼 할 수 있는 건 M5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인 것 같아요. 모드도 이렇게 로드, 스포츠, 트랙 이런 식으로 바로 설정해서 또 운행을 하실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직관적이고 좀 편한 M5만에 정말 요소를 잘 넣어놨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2열에 한번 타볼게요. 2열은 사실 M5를 처음 타본 것 같아요. 오늘 오면서 근데 이렇게 보는 느낌은 좀 다르네요. 일반 5 시리즈를 보는, 아무래도 시트가 다르다 보니까 좀 느낌이 달라요. 그리고 확실히 벤츠랑 다르게 시트가 커서 장시간 운전했을 때는, 특히 이런 고성능 차는 시트가 커야 그나마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요. 고성능 차에 커튼이 있네요, 여러분. 오늘같이 이렇게 지금 햇빛 따사로울 때, 햇빛을 이렇게 비추고 있을 때 커튼이 있는 거는 진짜 천지차이에요. 애기를 키워보신 분들은 잘 알 거라 생각이 들고, 절제되어 있는 그런 느낌으로 가져가려고 한 게 컨셉이니까 그 내용을 참고해서 보시면 이 차를 보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고성능 세단인데 그래도 짐을 적재할 수 있거나 골프채나 이런 것들을 실을 수 있게 많은 부분 비즈니스 세단과 중심을 잡으려고 노력한 흔적들이 조금은 보입니다. 고성능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최대한 데일리로 쓰실 수 있을 때 불편하지 않게끔 많이 고민한 부분은 BMW가 또 많이 노력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컨디션이 별로 안 좋습니다. 목감기도 왔고요. 그리고 너무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다 보니까
피곤해요. 여러분 건강을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가지고 나온 차는 BMW의 상징이에요. M5를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사실 이게 일반적으로 좀 접하기는 사실은 조금 어려운 차기는 해요. 그리고 이런 차가 있는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대중적이진 않다 보니까 이슈를 끌거나 막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는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여기서 항상 그 고성능에서 그 자동차 회사들의 시작이 되거든요. 출발점.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내용을, 그러니까 이런 차를 M5 정도를 리뷰를 하면 그 밑에 나오는 연관되어 있는 차들을 가늠해서 볼 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놓치지 마시고 한번 재밌게 그냥 이렇게 시간 때우는 용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차는 1984년도에 M5가 처음 BMW에서 세단 중에 가장 빠른 차를 만들고 싶어서 기획이 돼서 1984년도에 딱 생산을 했어요. 생산을 시작을 했죠. 1세대가 딱 84년에 나와요. 감독님보다 나이가 많죠. 그죠? 역사나 이런 게 훨씬 그만큼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가지고 있는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많다라고 보실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고, 84년도에 나왔지만 한국에는 3세대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거의 90년대쯤 해서 3세대가 처음 한국에 이제 정식적으로 수입이 됐죠. 이제 그때부터 한국에서도 이제 수요가 있었던 거죠. 많이는 아니었지만. 그리고 이제 M5가 유명해진 계기가 있어요. 10기통 엔진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4세대 때. 괴물 같은 놈이 들어오죠. 그때 이제 인지도나 사람들이 관심이 많이 집중이 됐어요. 그리고 제가 나중에 이제 좀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시행착오들을 상당히 많이 겪었어요. 엔진이 워낙 고성능이고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부분들도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10기통에서 굉장히 많이 있어서 사실은 평가가 좋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역사 속으로 빨리 사라진 그런 라인업이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세대를 거쳐서 지금 타고 있는 차까지 나오게 됐다. 이렇게 짧게 M5의 역사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M5가 있고 M5 컴페티션이 있어요. 차이를 뭐 당연히 모르겠죠? 성능 차이. 그냥 이제는 그냥 이제 구렁이 담 넘듯이 그냥 대충. 근데 맞아요. 성능 차이가 있고, 그 컴페티션의 뜻이 뭐 경쟁하다 뭐 이런 뜻이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은 M5 그냥 순수 그 모델은 나오지 않고 지금 다 컴페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차이점을 좀 모를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한번 해보고 짚어보고 그리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M5 컴페티션은 옛날에는 무조건 컴페를 사라고 했을 정도로 조금 인지도가 있었어요. 일단은 전용 파츠들이 들어갑니다. 이따가 외관에서도 보여드리고 이미지도 보여드리겠지만 앞에 그릴도 그렇고 왠지 양쪽에 달려있는 에어브리더나 그리고 뒤에 디퓨저, 그리고 테일 램프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테일 파이프도 좀 달라요. 그래서 외관적인 요소도 특징이 있고, 문을 이렇게 딱 도어를 열었을 때 웰컴 등이라고 해서 도어 스커프에 컴페티션이라는 아주 나만의 개성을 보여주는 그런 시각적인 내용들이 첫 번째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감독님이 방금 말씀했듯이 성능 차이가 있어요. 이 차가 4.4L 8기통 엔진, 가슴을 뛰는 8기통 엔진, 마력으로는 630마력 정도 되는데 이게 사실은 일반인들이 체감하기는 좀 어려워요. 근데 우리 그 감독님이 슈퍼티그원 타잖아요. 네. 제가 알기로는 한 150에서 190마력 사이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 차에 최소 5배 정도는 그러니까 더해보면 그 정도의 힘을 내는 차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머리가 제가 아까 안 돌아간다고 잘 말씀드렸죠? 지금 심하게 안 돌아가고 있으니까. 네.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차가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한번 계산해서 보시면 내 차를 몇 대 정도에 갖고 있는 힘이다 라고 보실 수 있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겠죠. 그렇게 딱 생각해 보니까. 그리고
차고도 일반 M5보다 7mm 정도 낮아요. 그러면 차는 낮아질수록 공기 저항을 덜 받고 그다음에 차가 빠르게 가겠죠. 그리고 에어브리더에서 에어로다이나믹에서 BMW의 자랑인 공기를 빨리 뒤로 최대한 접지력을 줄여주는 거, 바람하고 맞는 바람 맞는 거를 줄여주는 시스템까지 적용이 돼 있는 곳곳에 그런 컴페의 또 차이점이 있고, 그다음에 댐퍼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전용 댐퍼를 썼어요. 핸들 세팅과 댐퍼, 서스펜션 모든 게 일체가 돼 있는 게 컴페가 가장 완벽하게 일체가 되어 있고, 보통 큰 차 있잖아요. 우리 6GT도 리뷰를 해봤고 세븐도 해봤잖아요. 그 차들이 이렇게 들어가요. 약간 곡선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거는 물리적으로 길어서 그럴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기니까 대신 얻어오는 게 승차감이 좋죠. 그런 차이점이 있고, 훨씬 공격적으로 여기서 그냥 거의 직각인 느낌으로 들어갔을 수 있죠. 가벼운 핸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어려울 수 있으니까, 핸들을 만약에 요만큼만 조향을 했어요. 한 5도 정도만 했다고 칠게요. 그러면 차의 바퀴는 조금 더 가는 겁니다. 10도 정도. 10도까지는 안 갈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준 조향보다는 바퀴는 더 많이 가는 거죠. 내가 원하는 목적지로 빠르게 가실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이런 고성능 차에는 그 다음에 이 컴피티션의 특징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물론 이제 M5에도 적용이 되어 있는 거지만, 이런 요소들이 다다다다다 합쳐져서 그냥 쉽게 얘기하면 달리는 머신을 만들어 놓은 걸 컴피티션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컴페도 그렇고, 이 차의 특징이 M5는 레이싱을 기반해서 만든 차예요. 그래서 시트도 이렇게 버켓 시트가 있는 거예요. 열이 많이 나거든요. 고속으로 달릴수록 엄청 뜨거워져요. 그래서 냉각도 되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빨리 식혀줄 수 있는 냉각 시스템. 그다음에 엔진이 어찌됐든 8기통이잖아요. 엄청 크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4기통이 훨씬 출발 가속은 훨씬 좋아요. 예를 들면 엔진이 4개잖아요. 실린더가 4개가 빠르게 움직이면 빨리 동력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심장에 빨리 피를 보내주듯이. 근데 8개면 운동하는 게 많잖아요. 운동 에너지를 만드는 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근데 그거를 빨리 해주고자 터보라는 장치도 달아드렸고, 근데 그거를 바람 세기를 또 따로 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저속에서 빨리 가야 될 때는 바람을 확 공기를 많이 넣어줘서 차가 훨씬 빠르게 가실 수 있게 하고, 어느 정도 속도가 붙어 있었다 그러면 큰 선풍기를 불어서 조금 차가 더 여유 있게 갈 수 있게 여러분들이 컴페를 좀 쉽게 접근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M5와 M5 컴피티션은 이런 차이가 있다. 그리고 보통 M5가 나오면 그 다음에 컴페가 좀 이따 나와요. 그래서 그걸 기다렸다 구매하시는 분들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도로 컴피티션은 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차의 경쟁 모델은 뭐가 있을까요? 슈퍼카드라고 저는 밀리지 않는 수치를 갖고 있어요. 또 어떤 브랜드가 있을까요? 오, 이제 많이 이제 진짜 영업해도 되겠어요. 이제 이게 하다가 잘 안 되면 영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AMG가 맞아요. 근데 제가 그 커밍아웃 했잖아요. 그 CLS 8기통짜리 갖고 있어요. 4,500cc짜리. 이 친구랑 완전 성향이 달라요. 시행착오를 굉장히 많이 겪은 모델이에요. M이. 실제로 제가 옛날에 M4 하면서도 그랬어요. 사고 많이 난다고 그랬거든요. 단일 모델로는 압도적으로 사고가 많이 났어요. 그러면 이게 단점일까요? 고성능 차에 대한 운전 기술. 그런 것도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회사 입장에서 보니까 사고가 많이 나서 서비스 센터로 들어와. 그러고 보니까 어떻게 사고 났는지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는 게 하나 생겼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어디를 보강해야 되겠다. 어느 부분에서 사고를 났으니까 어느 부분을 좀 더 좋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승객을 보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데이터가 모든 브랜드 고성능 중에 제일 많아요. 두 번째는 압도적으로 판매가 많이 되다 보니까 주행 데이터도 훨씬 많이 갖고 있어요. CLS를 제가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263도 뭐 경쟁 모델이 될 수는 있겠어요. 금액적으로 보면 E클래스랑 CLS랑 우리가 그 프레임이라고 해서 뼈대를 똑같이 쓰거든요. 그 위에 이제 뚜껑만 딱 올려놓은 건데, 저는 제 차를 직진만 잘하는 멍충이라고 항상 불러요. 그러니까 직진 외에는 이렇게 비틀린 강성이 느껴질 정도예요. 코너를 돌거나 차선 변경을 할 때 사고가 날 수 있겠다는 거를 감지를 합니다.
근데 M을 탔을 때는 그런 느낌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M을 타셨다가 파시는 분들도 있어요. 팔았다가 근데 다시 오실 확률이 제가 경험을 해보면 80% 이상이에요.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를 가장 많이 하는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벤츠 AMG보다는 고성능 분야에서는 훨씬 진보되고 앞서 있는 느낌이 데이터적으로도 그렇고 판매 숫자로도 그렇고 앞서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가장 많이 비교하는 거는 사실은 포르쉐죠. 포르쉐. 발음 좀 괜찮았나요? 포르쉐. 네. 포르쉐랑 가장 많이 비교를 하고요. 근데 포르쉐 어떤 모델을 가지고 와도 잘 안 집니다. 스펙과 성능을 해서 조율을 하고 대결을 하려면 보통 2억은 넘게 줘야 돼요. 그렇다면 이 차는 얼마일까요? 1억 6,500. 저기 피디님은? 와, 이제는 두 분이 두 분은 이제 이거 잘 안 되면 저랑 같이 영업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1억 6천대예요. 이런 내용을 가지고 경쟁사 대비해서는 금액적으로 따라오기가 쉽지 않은 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포르쉐도 되게 좋아요. 잘 만들고 뭐 많아요. 사실 아우디도 뭐 RS도 있고 우리 또 구독자분들이 왜 아우디는 얘기도 안 하냐 막 이러는데 제가 아우디도 타봤거든요. 아우디도 좋아요. 좋은데 제가 느끼는 그 느낌은 좀 달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우디에서 RS 타시다가 오시는 분들도 있었고 많이 관점에서 보면 고성능 중에서는 제가 이 브랜드에 당연히 소속돼 있어서 애사심도 있어서 그렇지만 실제로 여러 모델을 타본 사람으로서는 운동 성능이나 차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경쟁사 대비 다 앞서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떤 분들이 살까요? 연예인. 네, 연예인들이 제가 처음 출고한 게 연예인이었어요. 이씨예요. 누구랑 사귀었었는데 그때 같이 왔었는데. 네. 이거는 자르실 거죠? 이건 잘라주셔야 돼요. 그 개인 프라이버시니까. M이 뭐예요? 막 이런 그런 연예인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셔가지고 시승을 해드리고 조금 이제 차에 대한 정보를 드리고 나서 생각이 바뀌신 거죠. 매일매일 끌고 다니는 유일한 명품이잖아요. 나를 보여줄 수 있는. 근데 그분이 이미지가 되게 얌전하시고 좀 차분하시고 럭셔리 하시잖아요. 근데 그에 상반된 이미지를 좀 주고 싶으셨나 봐요. 근데 그냥 딱 시동 걸었을 때 그 느낌이 너무 좋으셨대요. 두 번째는 유학 갔다 오신 분들이 좀 많았어요. 제가 물어봤거든요, 항상. 그러면 미국이나 이런 데서 워낙 고배 기량을 처음부터 습득을 하고 고속주행에 그다음에 독일에서 유학을 하시고 오시고 이런 분들이 또 특징이 좀 있었어요. 다 전문직, 변호사도 있었고요. 의사분들 중에서도 PD님이 좋아하는 850을 더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고 M을 또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대표님들, 누구한테도 구애받지 않는 분들. 나이대로 보면 이게 30대에 사기는 사실 쉽진 않아요. 차량 금액이 1억 6천이잖아요 30대잖아요. 살 수 있어요? 아직 나왔으니까 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제가 견적을 뽑아 드릴 테니까 여러분 보셨죠? 우리 연봉별 차 거기에 그 내용을 보시면 아주 재밌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 내용을 참고하시면 내가 이 차를 살 수 있겠다 없겠다 그런 내용도 보실 수 있어요. 이분들이 이 차를 고려할 때 딱 물어보는 것들은 되게 딱 제한적이에요. 일단은 프로모션을 꼭 물어보죠. 차량 금액이 1억 6천이지만 항상 얘기하지만 BMW는 로열티가 되게 좋은 회사거든요. 재구매랑 트레이딩까지 하시면 5% 받을 수 있으니까 1억 6천에 5%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매달 달라지지만 그냥 가이드를 러프하게 드린다 그러면 한 1억 3천대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가 이 차를 처리할 때 드는 리스크나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를 체크하세요. 꼭. 왜 그러냐면 고성능이나 1억이 넘는 차들은 강가가 있어요. 그거는 전 브랜드 모두가 다 동일합니다. 다른 고성능보다는 차량 관리만 잘 하신다는 기준에서 보면 조금 더 가치나 이런 부분은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고급류를 세팅해야 되냐라고 꼭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 좋은 성분들을 많이 빼고 차가 최대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거기 때문에 고성능은 무조건 고급류를 세팅하셔야 돼요.
뭔가 품질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지만 회사에서 권장하는 값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 차가 아무래도 고성능이고 8기통이기 때문에 노킹이나 이런 것도 현저히 줄어듭니다. 근데 이제 이분들이 걱정하는 거는 서울이나 수도권은 완벽해요. 근데 이제 지방이나 이런 데 갔을 때는 또 주유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불편함을 싫으신 거거든요.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부분에서 고급유를 꼭 세팅해야 되냐라고 물어보시는 거고, 일반유를 넣으셔도 요즘 쿠팡에서도 다 그런 부스터들이 있어요. 첨가제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또 이용하시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는 부분으로 설명을 한번 드리죠. 차를 사고 케어하고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시고 문제가 되는 부분은 사실상 고성능 중에서는 가장 없다, 적다. 이제 장점 얘기 한번 해볼게요. 이 차의 가장 큰 장점, 고성능 차 중에 가장 편안하다. 이게 첫 번째 아주 좋은 장점이에요. 이런 고성능 차가 이렇게 편안하기 쉽지 않아요. 5 시리즈 대비해서 이렇게 뭐 크게 불편하지 않는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M550i나 다른 차량처럼 부드럽고 그런 거는 조금 덜하지만 공도에서 이렇게 다니기에는 그래도 아주 좀 편안하게, 불편하지 않게 데일리로 충분히 이용하실 수 있을 정도로 보시는 게 첫 번째 장점이고요. 두 번째 장점은 합리적인 금액입니다. 1억 6천이지만 여러 가지 혜택을 받는다고 하면 1억 3천대에도 구매하실 수 있기 때문에 8기통에 600마력이 넘는 차, 그 다음에 BMW 기술이 집약되어 있는데, 그리고 고성능 중에서는 가장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합리적인 금액을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차종이에요. 실제 구매하신 분들의 포인트예요. 절제된 디자인 때문에 구매하시거든요. 내가 명품을 입어요. 근데 중국 사람들, 이게 이제 뭐 그 국민을 비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보면 구찌 루이비통 무슨 느낌인지 알아요? M3나 M4가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누가 봐도 눈에 확 들어오고 내가 고성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느낌을 주는 모델이라고 하면, M5는 정말 차를 잘 알고 명품을 잘 아는 사람은 그런 회사의 디자인만 보고도 로고 아주 조그맣게 있어도 저게 에르메스인지 샤넬인지 알잖아요. 그런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사요. 나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절제된 느낌이, 그 느낌이 너무 좋은 거예요. 단점 어쨌든 뭐 소모품이 많이 비싸죠, 고성능은.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단점이라고 해야 되는지 특징이라고 해야 되는지, 그거는 뭐 모든 브랜드의 고성능 차들이 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내용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뽑자면 이것도 특징인데 연비가 엄청 안 좋아요. 운전 성향에 따라 많이 달라지겠지만 연비는 그렇게 좋지 않더라. 드디어 이 차의 가장 큰 특징, 주행 성능에 대해서 이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사실은 되게 더 거칠었어요. 이거보다 막 다 읽혔어요, 노면이. 그리고 지금은 사륜이지만 뭐 후륜도 있었고, 이 차도 후륜으로 탈 수 있지만 그 느낌에서 보면 편한 차보다는 주행 성능이 확실히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차. 대신 데일리로 이용할 수 있지만 가족이 다 같이 다니기에는 조금 피로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는 차라고, 공도나 이런 느낌에서는 보시는 게 사실은 더 맞는 표현이고 정확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고성능 차 중에서는 가장 좋은 승차감을 가지고 있다. 엔진이 엄청 무거워요. 그리고 일반 우리 5 시리즈 똑같은 사이즈 거의 비슷하잖아요. 근데 무게 차이는 300kg 이상 정도 차이가 나죠. 그래도 무게 배분을 최대한 5대5로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타격감이나 아드레날린 분비되는 주행 느낌이 엄청 좋아요. 이거는 제가 이따가 주행하면서 한번 느끼게 해드릴 거겠지만, 그런 부분에서의 세팅 값이나 이런 것들은 되게 좋아요. 그리고 전용 엔진 마운트를 썼어요. 그래서 차가 옛날에는 좀 되게 와이드 쿵쿵쿵쿵 진짜 경주용 차 타는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많이 잡힌 거예요, 차가 안정적으로. 그리고 댐퍼도 가변 댐퍼를 쓰기 때문에 주행에 최적화해서 갈 수 있죠. 지금 노면을 다 읽으면서 가잖아요. 이게 엄청난 접지력이 좋아서 그런 부분도 있어요. 다시 원복하는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거는 아무런 흔들림 없이 그냥 딱 들어올 수 있는 거는 엄청난 기술력과 하체 세팅이 있는 거예요. 완전 다른 차인 거예요. 같은 오 기반이지. 컴포트는 그냥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가다가도 타격감을 주고 싶을 때는 이런 식으로 컴포트에서도 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스포츠 모드랑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하면 왜 독일에 엄청 악명 높은 뭐 누림브링크 뭐 경주 트랙도 있고 하는데 거기는 오프로드도 있거든요. 그 지형에서도 달릴 수 있게 세팅이 된 거예요. 그리고 트랙은 정말 말 그대로 잘 닦여 있는 스포츠 플러스 모드를 넣고 주행할 수 있는 아주 완벽한 조합을 가지고 있는 드라이브 모드를 가지고 있다. 컴포트 모드로 놓고 달리셔도 지금 고속주행 아닌데도 아주 오 마이 갓! 이래야 돼. 이 코너를 이렇게 잡아 돌리는데 아주 이 차가 1억 6천이고 M5가 1억 6천이지만 이 지금 들어가 있는 브레이크 있지 않습니까? 이게 1000만 원이 넘어요. 세라믹 브레이크라 그래서 일반 브레이크보다 열 전도율이 훨씬 낮습니다. 그리고 제동력은 훨씬 좋고 일반 브레이크보다 가벼워요. 우리가 칼치기라고 하기도 했고 옛날에는 급차선 변경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되죠. 근데 아무도 못 쫓아와요, 진짜. 쫓아오기 힘들죠. 재밌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 In a suit, the all-new BMW M5.